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마이프로틴 제품, 이번에는 마이프로틴 제품 리뷰와 더불어서 구독자 운동 자세 피드백 네 번째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이제 마이프로틴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지원받은 제품은 제가 선택한 그 제품, 이제 3주차에 소개드릴 제품이랑 여기 지정해준 제품, 클리어 비건 프로틴 제품입니다. 비건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서 이제 채식주의자 단계 중에 제일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 채식주의자들도 이제 고기를 안 먹는 채식주의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제품을 안 먹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중에서도 그 종류를 가려서 먹는 경우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건이라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건 프로틴이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싸질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기로 돼 있는 시점이 항상 그 매월 있는 할인 시점에 올리기 때문에 월간 할인 때 이거보다 조금은 싸지겠지만 뭐 한 10% 정도 싸질 거라고 보고, 저도 아직 모르죠, 당연히. 지금 이제 영상 찍는 기준으로 어, 확인을 해봤을 때는 20회분이라고 되어 있는 게 39,372원인데 1회당 16g, 그래서 20회분이 320g이에요. 이 16g 중에도 단백질은 10g, 그러니까 10g 단백질에 2,000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백질 함량 대비는 뭐 이제 제 가장 싼 임팩트 웨이 프로틴보다는 한 4배 가까이, 임팩트 웨이 아이솔레이트나 클리어 웨이 아이솔레이트에 비해서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비싼 그런 단백질이라고 보면 되는데, 비싼 제품은 항상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제 비싼 제품이라고 이거는 비싸니까 안 먹어야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본인의 목적에 맞으면 비싼 제품도 당연히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의 소화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돈이 굉장히 많은 부르주아가 아니라면 임팩트 웨이 프로틴 WPC 제품 중에 본인이 먹기 좋은 맛을 그냥 선택해서 드시는 걸 항상 추천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건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거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은 항상 수요랑 연결이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한 번씩 이제 단백질 제품을 뭘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2번 정도가 있어요. 그 비건이나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은 이제 그 본인의 그런 가치관 때문이었고, 다른 한 분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게 굉장히 이제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좀 편견을 가지고 계신, 뭐 저도 이제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이게 편견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미노산 관점에서는 사실 뭐 크게 이득이 없고 손해가 좀 많은 그런 게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짧은 지식으로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유청 단백질이나 고기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나 종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 단백질 섭취 원으로는 잘 권장이 되지 않는 편이고, 어,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관련해서 이제 그 호르몬 조절할 때 콩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식이요법으로 권하는 경우를 본 적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주변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식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다, 또는 본인이 비건이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어, 대충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식물성 단백질이다 보니까 어, 유청 단백질이랑 다르게 좀 텁텁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이드 형태로 조금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이다나 제로 사이다에 이걸 타서 같이 섞어서 이제 먹는 방식으로 주로 먹고 있고, 식후에 그렇게 먹으면 이제 그냥 음료 맛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언급한 이유로 유청 단백질의 특징이 본인에게 잘 맞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본인이 평소에 필요하시던 제품이 있을 때 그런 것들 제 영상에 올라오는 시점에 맞춰서 제 링크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팀 MP 같은 경우에는 마이프로틴이랑 팀메이트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 코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동시에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보다는 이 할인 코드의 할인율이 3%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실 분들은 이걸 사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할인 코드를 쓰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피드백 관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속 드리는 그 공통된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제목에 피드백 요청이라고 하는 문구를 포함을 시켜서 제 메일 tmds승민1213 한양.ac.kr로 보내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질문하실 때 뭐 운동 경력이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 주시면 좋고, 아무래도 이제 프리웨이트를 여태까지는 이제 대부분 프리웨이트 위주로 보내주셨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몸 전체가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신이 다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운동 관련된 것이 아니라도 뭐 기타 궁금한 거나 개인적인 질문도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거예요. 질문은 질문대로 제가 이제 질문 댓글들은 답을 다 해드리고 있고, 지금은 요새 이제 알고리즘을 좀 탄 것도 있어서 모든 댓글에 제가 답을 달진 않아요. 근데 모든 댓글을 다 보고는 있습니다. 다 보고 질문이 있거나 질문이 있고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답을 드리고 있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좋아요랑 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기보다 조금 깊이가 있거나 다른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메일에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또 이렇게 피드백 영상 만들 때 추가해서 답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 요청 주셨던 분들 중에 제가 잘 못 쓰는 걸 수도 있는데 다운로드가 안 되는 파일을 보내주신 분도 있었어요.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영상 파일, 뭐 코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어떻게든 받거나 아니면 뭐 구매를 해도 되는 거니까 영상 파일 종류 또는 이제 질문 이런 것들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피드백은 이번 그 회차 피드백은 그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거고, 적힌 것처럼 지난번에도 그렇고 정말로 초보자분들은 잘 못 보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정말 초보자분들일수록 할 얘기는 많아지겠지만 어쨌든 그 잘 못 보내시는 것 같고, 10개월 넘게 하면서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는 분이고 67kg 체중에 1RM이 115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중 2배가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지금 기준으로 190kg를 들어야 되는데 아마 아슬아슬할 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벤치프레스 체중 2배는 확실하게 상급자, 그 옛날 표로 보면 대부분 엘리트로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보더라도 상급자에 속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이도 굉장히 어리시고 경력도 짧기 때문에 벤치프레스 115kg을 든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일단은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고 굵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잘 봤어요. 먼저 일단 운동 영상 앞뒤로 그런 그 부분을 자르고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볼 수 있어서 편했고, 일단은 이제 사실 무게가 체중 대비 굉장히 무겁게 다루는 거라서 수행 능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고, 자세 자체도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 뭐 바벨이 좌우로 기운다거나 하는 거는 1RM일 때는 뭐 본인의 체형이 완벽하지 않은 이상 쉽게 나타나는 문제고, 그라인딩도 길지 않았고 잘 끝내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팁을 드릴 텐데, 사실 이 팁도 저 같은 경우 이제 계속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용을 해보고 잘 맞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면 활용을 하고, 아니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본인의 몸은 본인이랑 주변에서 보는 전문가가 제일 잘 알아요, 항상. 아무래도 이제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뭐 아무래도 운동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비용적인 그런 것들의 레버리지가 다들 그렇게 크게 설정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PT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가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보내시거나 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항상 주변에 있는 전문가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코멘트나 조언을 드리겠지만, 그걸 이제 전적으로 맹신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에게 잘 안 맞는 걸 무리하게 가져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된다, 잘 맞는다, 그런 것들만 챙겨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바벨을 뽑기까지 셋업을 하는 그런 과정의 영상이 잘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누워서 바로 이렇게 뽑는 거면은 굉장히 숙련된 거라서 정말 잘할 그 벤치프레스를 겁 없이, 그 두려움 없이 잘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셋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견갑골 후인이나 하강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강 같은 경우에는 뭐 꼭 할 필요가 없고 잘 안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후인 같은 경우에도 의견이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무게를 다룰 때는 견골 후인은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견갑골 후인이라는 게, 내가 이제 평소에 이제 아무런 저항 없이 맨몸으로 있을 때는 단순하게 견갑골을 날개를 모은다는 생각만 해서 움직이더라도 견갑골을 움직여서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려고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뒤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단순하게 견갑을 움직이는 걸로는 견갑을 뒤로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 벤치프레스 셋업이 돼서 이제 바벨을 잡았다가 잠깐 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팔꿈치를 뒤로 움직여줘요. 팔꿈치를 뒤로 움직이는 걸 몇 번 반복을 해서 그 견갑이 모이는 걸 확인을 하고 다시 바벨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후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강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다른데, 바벨을 잡아서 뽑아서 그 레그에서 가져온 상태에서 그 바벨을 들고 있는 그 위치에서 몸을 뒤쪽으로 쓸듯이 들어줘요. 그래서 견갑을 바벨에서 슬라이드 하듯이 밀어서 이제 위로 올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적용을 해보시지 말고, 웜업 할 때 무겁게 하더라도 본인 1RM의 한 80% 정도, 저항감은 크게 느낄 수 있지만 위험하지 않고 혹시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70에서 80% 정도 무게로 먼저 이제 팔꿈치만 뒤로 보내면서 하는 후인, 그 다음에 뽑아서 가져온 뒤에 흉곽을 내밀면서 이제 견갑을 슬라이드해서 아래로 박아 넣는 그런 하강 동작을 하나씩 그냥 해서 본인에게 이제 본인의 어깨 움직임이랑 가슴 움직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치프레스 머신이 굉장히 좋은 거라서 그냥 이제 밀면 딸깍하고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머신이나 아니면은 그 걸려 있는 리프팅 체육관에 있는 그런 그 기구들이 제일 좋은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이제 언렉을 할 때 엉덩이를 좀 띄어서 그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바벨을 뽑고 가져오는 방식도 조금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발 위치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바벨 쪽으로 이제 다리를 좀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에서 되게 유행하는 밈이고, 일부는 이제 국내에서도 유행하고 있는데, 남자는 벌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왜 나온 거냐면, 데드리프트를 할 때 다리를 벌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바벨의 궤적이 짧아지고 허리랑 바벨 사이의 수직선이 줄어들어서 좀 더 쉽게 들 수 있기 때문에 치팅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몰 스치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벤치프레스에서는 다리를 벌리는 게 더 어려운 동작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굉장히 마이너하고 사소한 밈인데, 그 이유가 다리를 모아서 벤치를 강하게 다리로 잡아주게 되면 지지력을 더 높일 수가 있고 아치를 길게 만들어서 힘 전달을 잘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뭐 모두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견이 조금 주류로 받는 것 같고, 벤치프레스 고수들의 그 다리를 보면 많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뻗어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이제 헤비급들은 그 뭐 편차 없이 벌리는 사람도 있고 모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연구한 거라면 그것도 대단하고, 만약에 이제 본능적으로 발을 바깥쪽으로 길게 뺀다면 그것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치랑 힘 전달, 안정성 이런 것들을 위한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터치앤고 벤치프레스, 그것도 1RM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내렸는데, 만약에 이제
벤치프레스 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더 스트릭한 룰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벤치프레스 하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무게에 의해서 이끌려서 당겨지는데, 이 궤적이 사실 본인이 컨트롤해서 당기는 궤적이 되면은 제일 안정적으로 그 어깨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이제 리프터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랩풀 다운을 거의 눕듯이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머신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파워렉으로 하는 경우에는 천장 쪽에 밴드를 걸어 놓고 당기는 동작에 저항이 걸리게 해서 이제 느낌을 좀 잡는 방식으로 해서 벤치프레스 상태에서 당기는 움직임을 만드는 그런 보조 운동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벤치프레스 고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가슴을 마중 나가듯이 한다 그래요. 그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리면서 이제 가슴이 스트레치 되면서 바랑 가까워지는데 그 느낌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 포인트를 주면서 이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터치앤고 벤치프레스를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저중량 고반복으로 할 때는 이제 터치앤고를 하지만 보통 이제 고중량을 다룰 때는 가능하면 정지나 그 정지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팔꿈치가 몸 쪽으로 당겨지면서 가슴이 늘어나는 동작이잖아요.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거기에 무게까지 걸리게 되면은 부상의 위험이 크다고 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저는 의견이 반반인 게, 제가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가슴이 살짝 찢어지는 어떤 가벼운 부상을 입은 적이 3-4번 정도가 있는데, 전부 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언렉을 해서 가져오는 시점에서 제일 그게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렉을 해서 가져오는 위치까지 올 때 이제 그 팔 상완의 움직임을 잘 컨트롤 못해서 된 경우가 제일 많았는데, 그 관련된 이제 그 내용들을 찾다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 스트레칭 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속도로 인해서 끊어지거나 찢어지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많아서, 터치앤고 벤치프레스를 하더라도 적당하게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무게로 템포나 정지 벤치프레스를 같이 병행해 주는 거를 같이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벤치프레스 궤적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팔꿈치랑 그 몸통 사이의 거리를 조절을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서 그 팔꿈치가 몸 쪽으로 몰렸다가 터치앤고 찍고 나서 올라가면서 빠르게 벌어지는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나타내는 이제 고중량에서의 어떤 패턴의 하나인데, 내려갈 때 이제 팔꿈치의 위치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해서 밀어 올리는 그 팔꿈치의 위치랑 거 일치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동작의 전환에서 힘 손실을 좀 더 줄일 수 있어서 조금 더 잘 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치프레스를 내리면 당연히 밀 텐데, 바벨 궤적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궤적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일직선으로 밀어야 된다, 사선으로 밀어야 된다, 뭐 일직선으로 밀었다 사선으로 밀었다 다시 일직선으로 밀어야 된다, 아니면은 하단 구간에서는 직선으로 밀었다가 그 곡선 궤적으로 밀어야 된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그냥 편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최하단에서는 거의 수지가 가깝게 올라오고 위에서부터는 살짝 곡선 궤적이 가깝게 올라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완전 그 정확하게 옆에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게 궤적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여기서는 이제 추정하는 궤적이지만 바벨 궤적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딩도 사실 지금 그라인딩 시간이 짧고 그라인딩 잘 해서 크게 이제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진짜 그라인딩이 더 세게 걸리는, 그라인딩을 4초 5초 해야 된다 그러면은 머리랑 그 견갑 그리고 발 이렇게 3개로 벤치랑 지면을 미는 걸 또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벨이랑 벤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밀면은 조금 더 반발력을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지금 보내주신 게 터치앤고 벤치프레스 영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도 훈련을 하고 있겠지만 정지 벤치프레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벨이 가슴에 닿은 상태에서 조금 멈췄다가 올라오는 그런 거랑, 그 신장 반사를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빠르게 튕겼다가 올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근방추라 그래서 근섬유가 늘어나다 당겨지는 신장 반사를 주로 활용하는 건데, 팔꿈치가 내려가면서 굽혀지는 그 느낌을 본인이 알잖아요.
팔꿈치가 굽히면서 당연히 팔꿈치에 있는 힘줄도 같이 굽혀지게 되는데, 그 굽혀진 힘줄이 펴지면서 방출되는 힘이랑 본인이 미는 힘에 싱크를 맞추는 신장 반사 훈련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강에서는 중량을 좀 내려서 템포 훈련,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특정 구간에 굉장히 이제 약점이 걸린다라 그러면은 밴드를 걸어서 상단부에, 밴드나 체인을 걸어서 상단부의 저항을 높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걸쇠 같은 걸 걸어 놓거나 특정 위치에 바벨을 고정해 놓고 빠르게 계속 미는 그런 동작을 유지하는 아이소메트릭 훈련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영상만 봐서는 사실 뭐 크게 그것까지는 필요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권해드린 훈련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더 어려운 것들이죠.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자꾸 언급을 하냐면, 사실 겸손하게 잘 적어주긴 했지만, 뭐 지금 어린 나이에 67kg 벤치프레스 115kg, 저는 이제 벤치프레스 115kg까지 했을 때 당연히 성인이었고, 중량 운동 구력도 3년 4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프레스 125kg가 굉장히 그 체중이랑 구력 대비 그 높은 수행 능력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래서 이제 체중 67kg인데 벤치프레스 100kg을 한다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보고 나서 어떻게 들어 올리면 이제 굿리프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체중 67kg인데 벤치프레스를 150kg을 했다라고 하면 영상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상급자일 거기 때문에 더 기대를 많이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엉덩이가 뜨거나 아치가 좀 기이하거나 그립이 너무 넓다거나, 사실 이거는 파워리팅 룰에 맞는 거라서 대중적인 생각인데, 파워리팅의 파울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터치앤고로 바로 올라간다거나 엉덩이가 뜬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실망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공격적인 그 평가도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얘기한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고, 왜냐면 이제 수준이 높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좀 더 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더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대회를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조금 더 이제 스트릭한 그 룰의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거고, 그거랑 별개로 기본적으로 이제 1RM을 재는 거는 동네 룰에서 이제 터치앤고로 하는 게 당연히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니까 괜찮지만, 근비대 관점에서는 터치앤고 벤치프레스가 정지 벤치프레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RM을 터치앤고로 재더라도 그 훈련에서는 정지 벤치랑 템포 훈련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RM 측정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본 볼륨 훈련이나 백오프 세트 같은 데서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한테 이제 오랫동안 봐주신 분이라서 제가 조금 더 오지랖에 가깝게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이제 피드백 요청 영상이 하나밖에 없기도 했고, 이제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3대 500에서 600 가는 것보다는 600에서 700 가는 게 훨씬 어렵고, 벤치프레스도 이제 120kg에서 130 가는 것보다는 150에서 160 가는 게 어렵듯이, 굉장히 이제 그 성장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개의치 말고 어쨌든 이제 본인과의 싸움이니까 다양한 훈련들을 접하면서 천천히 부상 없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구독자 운동 피드백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드백도 잘 준비를 할 수 있게 그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